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부세 합산 배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된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 다시 한번 영상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가운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합산 종부세 합산 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하십시오. 최초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또는 합산 배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 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산배제는 딱 한 번 신고하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영해서 합산배제 신고를 따로 한번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적 요건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아니면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외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제외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임대등록 4년, 8년이 다 말소가 됐다, 자동 말소가 됐다, 또는 자진 말소가 됐다, 또는 5%를 초과해서 내가 무리하게 올려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제외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자동 말소가 됐거나 또는 2분의 1 이상만 넘어가면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말소 신청을 해서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감면받았던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따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합산배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 신청하신 분들은 합산배제 적용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날 민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8년이었던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0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이 종부세 최고 단일 세율인 3% 또는 6%로 적용이 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1대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 6%로 적용이 되고요. 기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6억씩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 6억 공제가 없어졌고요.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가격이 매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공공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 적용으로 본인이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시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또는 이런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같은 거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법인 등은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이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시는 법인이십니다. 기존 법인 같은 경우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개인처럼 똑같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2020년 6.17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 6월 18일 이후에 내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금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일대 공고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선정이 각 도시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으실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신탁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분들이 간간히 있으실 겁니다. 예컨대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명의자가 신탁 등기로 쳐서 내 명의가 아닌 신탁 회사로 명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간간히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라 신탁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 12월 29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종전에 신탁회사, 수탁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탁자로 변경이 되는 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신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위탁자인 본인이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고요.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 기간에 변동 내용을 따로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등록한 게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8년 또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수는 무조건 한 채 이상이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 공시가격은 임대 개시일 당시에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가 충족이 돼야 되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가 충족이 돼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는 5% 상한이 꼭 지켜져야 되고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8년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매입 임대주택으로 요건을 충족해서 등록이 돼야지만 종부세 합산배제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장기로 등록하신 분들 한해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10년짜리로 등록하고 여러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0년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그 기준점은 뭘까요? 주택법상 5개 층 이상이 되면 그냥 아파트로 불려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빌라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다세대 주택은 4개 층 이하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5개 층 이상이 된다면 아파트로 불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축은 필로티기 때문에 2층부터 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6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명칭이 아파트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층 이상 올라가는 이런 건물들을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아파텔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해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3월 16일 날 민특법이 개정이 추가적으로 된 이후에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부세 합산배제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등록 신청한 도시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710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아파트가 폐지가 됐고 8월 18일부터는 민특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등록 신청한 도시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부세 합산배제 죄송하지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10 대책에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자동 또는 자진 말소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여태까지 받았던 종부세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외 신고 꼭 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산배제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리플레이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